이 각각의 술에 대해서 맛과 향을 찾아보고 또 이것에서 스토리를 또 연구하고 이걸 가지고 또 소통하는 이런 문화가 굉장히 커졌어요. 그래서 술 자체가 굉장히 취미화가 된 거죠. 아침, 점심, 저녁 온종일 술만 생각하는 국내 최고 주류 전문가 명욱 교수와 술이라면 사족을 못 쓰는 애주 기자 이 기자가 함께하는 명욱 교수의 술자리 문학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. 그 최근 한 2, 3년 사이인 것 같긴 해요. 2, 3년 사이로 주류 박람회가 엄청 인기가 많잖아요. 그렇죠. 왜 이렇게 주류 박람회가 인기가 있을까요? 이게 원래 늘 고급 주류들은 외국에서 많이 사왔거든요. 근데 코로나 때 외국에서 많이 못 사왔단 말이에요. 그렇죠. 그러면서 국내에서 팔리는 주류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코로나 때 해외를 못 나가다 보니까 그 소비와 그 시간을 이 위스키, 와인 또 전통주에 많이 소비를 했단 말이에요. 그렇죠. 근데 그 와중에서 사람들이 마시고 뭐 취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닌 이 각각의 술에 대해서 맛과 향을 찾아보고 또 이것에서 스토리를 또 연구하고 이걸 가지고 또 소통하는 이런 문화가 굉장히 커졌어요. 그래서 술 자체가 굉장히 취미화가 된 거죠.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수준이 높아진 거예요. 그렇죠. 그래서 사람들이 열심히 찾아다니고 마셔보고 내 취향에 맞는 술을 발견하기 위해서 이렇게 굉장히 많은 주류 박람회를 많이 다니고 있다.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거죠. 작년인가 어디 사진에서 봤는데 그 뭐죠? 그 유모차는 아니고 이상한 무슨 마차도 아니고 막 이런 거 거기다가 술 막 뭐 수트케이스 같은데. 막 엄청 들고 다니더라고요. 그렇죠. 그리고 또 보니까 빠르면은 4월 11일부터 좀 있는 것 같긴 해요. 여기서는 뭐 여러 가지 계속 뭐 달마다 있고 뭐 한 달에 여러 번도 있긴 한데 너무 많아서 걱정인 거예요.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. 교수님이 보기에는 여기는 꼭 가봐야 된다. 일단은 꼭 가봐야 되는 것이 일단 제일 큰데. 좋죠. 제일 큰데 했었을 때 올해 7월에 열리는 코엑스 국제주류 박람회. 국제주류 박람회. 여기는 진짜 사람이 많아요. 아 그래요? 여기 노리는 사람들이 많아요. 그게 와인 박람회가 그거예요? 코엑스 국제주류 박람회 앤 와인 뭐 이렇게 할 거예요. 예전에 와인 했던 게 그거구나. 맞아요. 근데 와인이 예전처럼 많이 들어오진 않아요. 그러면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? 실은 거의 3분의 1 정도는 4분의 1 정도는 거의 전통주들이 들어오고요. 그리고 일부 위스키, 일부 사케, 일부 중국 술, 그리고 일부 이제 신규로 프로모션 해야 되는 와인들. 신규로 프로모션 해야 되는 뭐 맥주들 이렇게 들어온 거죠. 그래서 카스나 하이트 이런 건 안 들어와요. 그런 좀 많이 먹는 술. 그렇죠. 이제 게다가 이제 여기도 입장권이 한 2만 원 좀 세구나. 2만 5천 원, 2만 원 이 정도 될 거예요.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돈을 주고 내가 가서 카스나 하이트를 마실 수는 없는 거죠. 그쵸, 아깝지. 그렇죠. 그러니까 고급 술을 마셔야 되기 때문에 또 그러다 보니까 일부러 이런 데를 아예 들어오지도 않고 실은 카스나 하이트나 뭐 참이슬이나 세로나 이런 것들은 굳이 찾지 않고 우리가 언제든지 편의점에서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. 박람회 굳이 할 필요 없죠. 편의점에서 볼 수 있는 술들은 비교적 오히려 더 없다. 특이한 술들이 좀 있을 수 있다는 거네요. 그렇죠. 그런 것들을 찾기 위해서 다니는 거고 그런 것들을 이제 발견하고 또 알리기 위해서 다니는 건데 실은 근데 2, 3년 전만 하더라도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 수트케이스를 들고 정말 쓸어 담는 사람들도 되게 많았어요. 근데 요즘은 안 그래요. 그래요? 왜냐면은 다들 그만한 돈이 없어. 그냥 맛보고 그냥 그 현장에서 맛보고 조금 그렇죠. 한두 그리고 그만한 시간도 없고 그만한 시간이 없다는 건 뭐냐면 다들 이제 젊은 분들 대외 활동이 많아지죠. 대외 활동도 많고 사람들도 많이 만나야 되고 그리고 해외도 가야 되고 뭐 어학연수도 가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까지는 많은 구매가 일어나진 않아요. 근데 어쨌든 그래도 사람 많을 것이다. 그렇죠. 또 뷰가 워낙 크고 유명한 데니까. 맞아요. 그럼 이게 매번 갈 때마다 느끼는 게 이게 주말에 가면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렇죠. 맛보기가 힘들거든요. 그러면 평일에 가야 되는 거잖아요. 평일 하고요. 일요일 날 끝나기 한 3시간 전? 떨이? 약간 그 느낌. 그땐 비교적 사람이 좀 적은 편인데 코엑스 국제주류 박람회는 그날도 사람이 많았던 것 같아요. 그럴 것 같은데. 그럼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주류 박람회, 코엑스 주류 박람회는 어디 하나로 좀 치중된 게 아닌 거잖아요. 그렇죠. 그리고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뭐 빠르면 11일 날부터 하는 거는 이게 얘는 좀
드링크 서울이란 이름으로 열리더라고요. 4월. 네, 4월. 네네. 얘는 조금 어떤 특색이 있는 거예요? 여기도 뭐 마시는 뭐 주류 박람회 관련된 거긴 한데 네. 좀 맥주와 관련된 내용들이 좀 많죠. 그럼 뭐 수제 맥주가 좀 있던가? 뭐 수제 맥주라든지 뭐 수입 맥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아서 맥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조금 더 필요한 이런 박람회가 아닌가 싶고요. 그러면 좀 막 좀 가볍겠네요, 느낌이 좀 밝고. 뭐 근데 어차피 그 코엑스 내부에서 하는 거라서 그렇죠. 예,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. 예. 그러면 혹시 위스키나 뭐 약간 좀 이런 거 고도수 술을 네. 위한 박람회도 있나요? 바앤스피릿쇼라고 있는데 네. 바앤스피릿쇼 말 그대로 바예요, 바. 아 그럼 칵테일이나 뭐 이런 거. 뭐 그런 것들도 있고 뭐 하긴 한데 바앤스피릿쇼다 보니까 그 주로 여성들이 조금 적은 느낌? 와인이 없어요. 아, 그 좀 고도수. 네, 와인이 잘 없어요. 뭐 있을 수도 있는데 네네. 잘 없어요. 잘 없고. 네, 그리고 바다 보니까 바앤스피릿이다 보니까 조금 확장성이 적은 거예요. 바를 즐기거나 아니면 스피릿을 즐기거나. 그러겠네. 그럼 좀 비싸겠네. 차라리 바앤스피릿 칵테일 그 전시회 이러면 좀 더 사람이 많이 올 것 같은데 그렇겠네. 바앤스피릿 가지고는 조금 이름 네이밍 자체가 조금 약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. 그래서 작년에 갔었을 때 일요일 날 끝나기 한 몇 시간 전에 갔는데 그렇게 사람이 많지는 않았어요. 토요일은 많았어요. 그러니까 좀 어떻게 나이대가 조금 있을 수 있겠네요. 이게 또 고도수나 이러다 보니까. 뭐 근데 실제로 그렇게 위스키들이 많이 나오지도 않았었어요. 그래요? 뭐 와일드 터키 나오고 몇 개 좋은데. 한 세네 개 정도 위스키가 보였나? 뭐 이 정도였지. 모르겠어요. 이게 어쨌든 그러니까 우리들이 보고 싶어하는 굉장히 고가의 위스키라든지 고가의 이런 특이한 막. 라인들이 막 있지는 않았던 기억이 있어요, 작년에. 저희가 다뤘던 그 독립병입 같은 것도 볼 수는 있다고 확정을 못 하겠네요. 아, 그렇죠. 작년 같은 경우가 맞아. 펄킨스를 거기서 봤죠, 제가. 우리 한번 소개했던 그쵸? 저 뒤에. 거기서 한번 살짝 한번. 오잖아요. 네, 맞아요. 저 봤는데 뭐 세네 군데까지는 아니고 좀 더 많을 것 같긴 해요. 제가 보기엔. 근데 경험해보는 것도 괜찮겠네요. 중요한 거는 엄청난 그런 임팩트가 느껴지는 것들이 좀 적었다. 그러니까 그 뜻은 뭐 흔히 말하는 맥켈란이나 뭐 흔히 말하는 발벤이나 뭐 흔히 말하는 뭐 최고급 주류들 뭐 이런 것들은 그렇게 눈에 띄지 않았고 조금 더 마케팅을 해야 되는 것들이 좀 나왔다. 네. 저 개인적으로 제가 자주 가는 거의 좀 챙겨보려고 하는 게 그 양재 AT 센터에서 열리는 그 막걸리 박람회? 막걸리 엑스포가 있죠. 네. 네. 저 그거 진짜 좋아하거든요. 이게 언제 6월에 하나? 언제? 얘가 5월 10날? 5월 10날에서 12일까지. 아, 그렇구나. 그 막걸리 엑스포긴 한데 막걸리만 있진 않아요. 그러겠죠. 이제는 전통주 양조장에서 또 많이 들어. 막걸리 말고도 막걸리를 맑게 거르고 숙성시킨 뭐 약주나 청주나 또는 여기에 또 증류주한 전통 소주까지 있기 때문에 의외로 좀 가볍게 다녀오면서 아마 여긴 좀 입장료도 쌀 거예요. AT 센터가 또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. 딱 좋아. 그렇죠. 이제 코엑스랑 연결되는 거에 없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가성비 있게 다녀올 수 있는. 좀 한적하고 딱 그래서 너무 붐비지도 않고 해서 저는 딱 좋더라고요. 근데 작년에 사람 많았어요. 그래요? 네. 북적북적했어요. 그래도. 이번에도 좀 평일에 가야 되겠네. 네. 평일에 가는 게 좋다. 이렇게 볼 수 있죠. 그리고 보니까 뭐 우리술 대축제? 또 있다고 들었어요. 네, 이게 막걸리 엑스포는 그 사단법인 막걸리협회에서 아마 주관하는 행사고 우리술 대축제는 이제 농식품부에서 주관하는 행사인데 이게 아무래도 좀 제일 좀 오래 했죠. 올해 3, 4년 했죠. 그리고 AT에서 오랫동안 하고 여기는 음식들도 여러 가지 준비가 좀 돼 있고. 막걸리 엑스포랑 별개인 거죠? 그러니까 주최 단체가 다르죠. 정부냐 사단법인이냐. 물론 이제 막걸리협회에서 진행하는 이 막걸리 엑스포도 국가의 지원이 들어간 거지만 이거는 어쨌든 그 국가가 직접적으로 하기보다는 사단법인이 자신의 자조금, 그러니까 회비를 같이 내서 이렇게 진행하는 거고 우리를 대축제는 100% 농식품에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좀 그래도 좋은 술도 좀 더 많이 나오죠. 아, 그래? 이거 언제 하는 거예요? 날짜? 11월. 12월? 11월. 아주 좀 많이 남았네. 네. 그래서 전통주로는 막걸리 엑스포랑 오리술 대축제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보시고 그렇죠.
보니까 또 5월 달에 제가 찾아봤는데 5월 25일 날 세택에서 사케박람회도 하나 있더라고요. 아, 사케박람회. 음. 사케박람회 좀 가시는 게 좋아요. 사케 페스티벌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이 나오더라고요. 사케 페스티벌 가시는 게 좋은 게 네, 네. 비싼 술도 꽤 많이 시음할 수 있어요. 아, 그래요? 예. 그 유명한 막 그 다싸이 이런 것들 그런 옛날에 거 나왔어요. 이번에 모르겠어요. 오. 예. 사케박람회는 한번 가시는 게 좋은데 근데 사케를 우리가 느끼기 위해서는 실은 전통주랑 같이 공부를 해야 돼요. 아, 같은 쌀 문화권이기 때문에 네, 네. 그 두 개를 비교하시면 되게 재밌는 포인트들이 많습니다. 재밌겠네. 그래서 사케 페스티벌 저는 한번 추천드리고 싶어요. 예. 그럼 정리 한번 부탁드릴게요. 이제 이렇게 주류 박람회 많아지는데 올해는 좀 어떨지 뭐 사람이 어떻게 되고 뭐 관객도 어떻고 마지막 정리 부탁드릴게요. 사람들은 그래도 관심이 있어서 계속 꾸준히 올 것 같긴 한데 구매나 이런 포인트를 좀 적을 것 같다. 아, 그 현장에서 좀 즐기고 한두 병 정도 사는 정도. 네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런 전시회들이 어떤 형태가 되느냐 장터가 되는 거예요. 아, 장터 같은 느낌으로 가되 그 장터에서 대부분 상당수 시음을 하고 끝낼 가능성이 높다. 그래서 이 업체들은 이곳에서 매출을 많이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홍보를 하면 좋을런지 알리는 정도. 그 전략을 잘 찾으셔서 진행하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. 저는 4월 11일부터 달릴 겁니다. 이제 뭐 2, 3주마다 이제 있겠죠. 달려야죠. 평일에 갈 거예요. 만약 쳐보면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. 저도 인사드릴게요. 좋아요, 알림, 구독 부탁드릴게요. 안녕. 고맙습니다.